이제 문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문법은 이제 앞에 제 기본 시간에도 했던 것이 너무 깊이는 안 가도 돼요. 너무 깊이는. 근데 그 용어의 개념 있죠? 개념은 정확하게 하세요. 자, 먼저 어문론부터. 제 어문이란 정의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서 머릿속에 같은 소리를 인식하는 추상적 말소리, 그치? 요게 추상적, 그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거. 뜻을 가진 게 아니고 뜻을 가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뜻을 가신 그러면 이거는 형태소고, 이거 뜻을 가진 게 아니고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 요게 어문이다. 의미를 분화시키는 소리의 단위. 자, 그래서 이제 어문에는 이제 분절 어문이 있고 그 다음에 비분절 어문이 있고, 그 분절 어문을 어문 중에 어떻게 음소라 그래요. 비분절 어문을 운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그 분절 어문에 해당되는 게 자음이다. 그 다음에 모음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반모음이 들어가. 반모음. 지 반모음 우리 이죠. 이. 지 그 다음에 오가 있고 그 다음에 우가 있고, 그죠? 요거를 기호로 표시할 때 W로 표시해요. 그 전에는 반모음을 이제 따로 이제 독립을 안 시켰는데 지금은 이 반모음이 어떤 기능을 해? 의미를 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 반모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분절음의 기능은 많아요. 소리 길이, 또 억양, 액센트, 그지? 많아요. 그런데 우리말에서 비분절음의 기능은 소리 길이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치? 저거 앞에 기본 시간에도 뭐 특별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저거 내가. 제 안에서 이제 그 최소 대립상이란 말이 있는데 제 꼭 좀 기억을 해줘. 그러니까 어문이라는 것이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의미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 어문 중에 이제 단 하나의 어문이죠. 딱 하나. 딱 하나의 어문. 이것 때문에 의미가 구별되죠. 그 단어의 짝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 설명을 제가 좀 밑에 넣어놨죠. 제 김하고 그 다음에 곰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김, 곰, 지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나? 의미가 다른 이유는 요거 때문에. 또 하나 들어갔죠. 이거는 뭐야? 이거는 단음이고 이거는 장음이고, 이거는 최소 대립상의 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 요소가 아니고 뭐 이 모음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또 장단에 의해서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죠? 최소 대립상의 짝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구라고 그 다음에 꾸라고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한 가지 요소 때문에. 맞죠? 자, 그리하고 말이하고 의미가, 자, 의미가 다른 이유는 자음 때문에, 또요 모음 때문에. 그죠? 이거 저 최소 대립상의 짝이라 볼 수 없어요. 구분하는 거니까 제 별거 아니죠. 연하고 원하고 의미가 다른 거는요, 연하고 여하고 뭐 어떤 여하고 워하고, 그지?
이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연어 뭐네 연어. 반몸 이 플러스 저 요게 반몸이죠. 자 요거는 반몸 뭐네 반몸. 반몸 우죠 반몸. 요거하고 뭐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의미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요? 뒤에 어는 같잖아요. 뭐예요 이거? 이 반몸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 이거는 최소 대립상의 짝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사과하고 자음 몸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 과일이잖아요 사과. 요거는 사과할 게 뭐야? 긴 소리죠. 그죠? 요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앞에 어문의 종류 중에 넣어놓은 게 지금 뭐예요? 어문의 종류 중에 자음, 모음, 의미를 구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 우리 자음, 모음, 또 뭐야? 반모음, 그 다음에 소리. 요게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의미를 구분하는 것. 최소 대립상을 찾을 때는 요 요소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거는 지 수능이 지금 제일 잘 나오는 문제죠.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최소 대립상 요 용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내년 시험 이거 반드시 이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찾아봐요 그러면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설명을 줬죠. 그죠? 그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 최소 대립상인데 그 최소 대립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은 김하고 곰하고 뭐가 달라요? 모음 그 다음에 또요 한 가지 요소가 아니고 두 가지 요소니까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자 허리하고 머리하고는 뭐 때문에? 히읗하고 그 다음에 미음 때문에 최소 대립상의 짝으로 볼 수 있죠. 연하고 원하고 뭐야? 반몸 이가 들어갔고 요거는 반몸 우가 들어갔고 그죠? 자 이거는 부자지 부자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네. 이거는 부자 뭐야? 단음이고 장음이고 그죠? 다 한 가지 요소 해가지고 의미가 달라졌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니고 두 가지 요소. 요거는 최소 대립상의 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나올 거다 이 말이야. 단순히 자음 모음뿐만이 아니고 뭐까지? 반모음 그 다음에 소리 길이 요것도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에 포함된다는 요걸 알아야 돼. 최소 대립상이란지 반드시 유리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음성적 실현이다. 요 용어. 어문이 다음에 뭐로 실현되는 거? 어문이 다음에 음성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문이라는 것은 같은 언어 사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죠. 이거 소리 어문은 전부 다 머릿속에는 동일한 소리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추상적 말소리. 아주 추상적이고 이거는 관념적이고 심리적인 말소리. 그치? 그런데 어문이 다음에 뭐? 음성으로. 그치? 어떻게 소리는 동일하게 머릿속에는 동일하게 인식되어 있지만 그게 그치? 사람에 의해서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음성이죠. 그러면은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발음, 음성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말소리. 그게 음성이에요. 그지? 하여튼 사람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오는 바이잖아요. 그게 음성이에요. 그 음성과 구분할 게 또 뭐네? 음향이죠. 음향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계 모든 소리가 음양이야. 그치? 음운, 음성, 음양 구분해야 돼요. 그 머릿속에 동일하게 인식되어 있지만 이게 음성으로 실현되면은 똑같은 소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역을 어떻게 소리내야 되느냐? 기역을 발음이 안 되죠. 요 기역을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뭐 전부 다 이거는 어떻게 소리내야 돼? 머릿속에는 전부 다 동일한 소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음성으로 실현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요 발음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발음해? 이거를 국제음성부호로 발음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에 앞에 거는 초성이 오는 거니까 이거는 무성파열음이에요. 무성파열음은 합니다. 그 다음에 기. 어떻게 이것도? 기, 이 소리도 초성이 오는 거니까 이거는 무성파열음으로 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어문론적으로는 다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고 할 때하고 독립적으로 고, 그 다음에 기, 각각을 쥐어봐요. 고, 기, 요때 음성으로 할 때 소리는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맞나요? 그러면요, 고기. 그러면은 똑같은 기억이죠? 앞에 있는 거는 뭐로나? 무성파열음으로 납니다. 그럼 뒤에 거는 이 자음이 모음 사이에 끼어 있죠. 이 모음을 우리가 뭐라 하냐? 울림소리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기역, 이 안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이 안울림 소리가 어떻게 돼버려요? 울림 소리처럼 돼버려요. 그치? 그러니까 뭐야? 뒤에 거는 유성파열음으로 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치? 어문론적으로 뭐야? 동일한 소리지만 똑같은 기역입니다. 똑같은 기억이지만 이게 음성으로 실현될 때는 똑같은 어문도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게 어문하고 음성의 차이예요. 그게 음성적 실현이라는 겁니다. 같은 어문이라도 발음할 때 앞뒤 어떤 소리가 이어나느냐 거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앞이 울림 소리인지 안 울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음이 달라져. 이거를 음성적 실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문에서는 기본 무게, 어문의 개수 묻는 게 되겠습니다. 어문의 개수, 옛날에는 단수 문제죠. 무식하게. 자, 초성의 이형은 음가가 없습니다. 초성에서 오는 이형은 음가가 없습니다. 요건 어문계 치면 안 돼요. 그 받침에 있는 거는 쳐야 되죠. 그치? 초성의 이형은 음가 없어요. 어문이 아닙니다. 대인 소리는 하나의 어문으로 봅니다. 대인 소리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 발음할 때도 뭐라 돼요? 발음할 때도. 그죠? 하나예요. 근데 겹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발음할 때는 어떻게 돼? 둘 다 소리 안 나죠? 그치? 그러면은 이게 발음하면은 하나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그 어문은 몇 개? 하나, 둘, 세 개. 왜 하나는 어떻게 돼버린 거? 탈락돼버려. 그 어문의 개수는 결과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발음된 거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 이중모음은 어떻게 돼? 이중모음은 반모음하고 그 다음에 단모음이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개수를 쳐야 돼요. 뭐예요? 이중모음은 두 개가 돼요. 이중모음은 어문은 소리 단위이기 때문에 뭐를 기준으로? 발음되는 것을 기준으로 따져야 돼요. 발음을 기준으로 따져요. 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음성이죠.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 말소리. 그죠? 그 음성하고 차이가 또 뭐라? 음양하고. 음양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소리들이 음양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내가 같이 이제 내가 부분하면서 다 문제하고 같이 풀어갈게. 기본 문제는. 우리는 기본 시간 할 때는 바빠가지고 할 내용이 너무 많고 문제를 뭐 못 보고. 근데 부분할 때 연관돼서 문제를 풀고 하면은 좀 더 쉬워요. 이게 이렇게 문제 된다. 그거 맞다. 그거 연관 문제 풀어내면은. 자, 1번 어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정을 취하는 거. 소리의 강약이나 고조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어문이라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뭔데 이것도? 어문이에요, 어문. 어문인데 어문 중에 뭐라 그래요? 비분절 어문입니다. 어문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예요. 즉, 최소 대립사항을 통해서 한 언어의 언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문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실제로 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어문으로 인정합니다. 음성으로는 다를지라도, 그지? 하나의 어문으로. 시냇물이 흘러간다. 소리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말에서 리얼어, 리얼어? 영어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R이 있고, 그 다음에 L 있잖아요. 요게 바로 어디에 해당돼? L. 요거는. 그치? 우리는 어깨 구분 안 하죠? 음성적으로 다름이 되거나. 그런데 어떻게 해? 하나의 어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문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 기호라고 할 수 있다. 그죠? 2번 국어의 비분절 어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어문 중에서도 분절 어문, 그 다음에 비분절 어문, 그죠? 그 비분절 어문에 대해서 물은 거야. 국어의 비분절 어문에는 기능하는 게 바로 뭐라? 소리 길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작용해요? 억양이 기능을 해요. 그죠? 우리말에 없는 거는 뭐라? 우리말에 이거 없죠? 이건 어디에? 영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요. 높낮이. 높낮이 어디 있는데? 중국말에 있잖아요. 성조가 있으니까. 우리말에도 있죠. 특히 우리에서. 경상도에서. 근데 인식 안 합니다. 그죠? 경상도 사람이 이제 확인하게 표가 나요. 그지?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이거 있죠? 제가 서울에 수업할 때 서울 학생들한테 이거 읽어봐라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해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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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이성 전부 그래 읽어요. 강원도 애한테 똑같이 읽어요. 이해이성, 이해이성, 이해이성. 전라도 애한테도 읽어봐라니까 이해 똑같이 읽어요. 경상도 학생한테 읽어봐라니까요. 확연히 표가 나요. 이해이성, 요거는 이해이성, 이해이성, 이해이성. 경상도도 차이가 있죠. 부산은 어떻게 읽습니까? 부산은 대구대학교. 부산 사람이네. 경북 사람한테 읽으라 그러면은 그렇지. 대구대학교. 대구대학 그래. 대구대학. 우리는 위에가 있죠. 대구대학 이렇게 내려온. 여기는 대구대학.
자, 국어에서 장단의 문제는 모음과 자음 모두에 해당된다. 모음과 자음은 뭐네, 이거는? 분절 어문이잖아요. 이거는 비분절 어문이고, 그죠? 근데 뭐, 모음과 자음 모두에 뭐 말에 해당한대, 이건. 국어의 비분절 어문은 자음, 모음처럼 정확히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지만, 말소리 요소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 그 자음, 모음처럼 딱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분절 어문 저것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죠. 국어에서 장음은 일반적으로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는데 별표이거나. 우리 긴소리 원칙입니다. 긴소리는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만 긴소리를 가져요. 그런데 이게 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은 긴소리가 없어져요. 읽을 때 어떻게 눈에 눈이 들어가는 이거는 긴 소리죠. 그렇지? 이거는 길게 읽어야 되죠. 그죠? 다 1음절에 있으니 긴 소리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밤나무 긴 소리 가집니다. 그죠? 2음절 이상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밤남 긴 소리 가집니다. 쌍동밤 긴 소리 없어져요. 읽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요거는 길게 읽어야 되죠. 요거는 별똥별이잖아요. 별똥별. 이거는 긴 소리고 이거는 짧은 소리. 그러니까 긴 소리는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만 긴 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본래 긴 소리를 가진 말이라도 이게 2음절 이하가 버리면 긴 소리가 사라진다. 이게 큰 원칙이야. 자, 3번은 내가 강조했죠. 최소 대립상이다. 이거는 반드시 일렀어요. 이거는 내년 시험이지. 이거 반드시 이거는 나올 만한 거예요. 4번 음소의 개수가 음소 그러니까 또 말이죠. 음소 뭐 어문 중에 자음과 모음을 음소다. 그치? 그 분절 어문을 다른 말로 음소라 그랬죠. 그 음소의 개수가 예전에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단답형으로 이제 이렇게 안 나오겠다 그랬지만 훈련을 해야 되니까. 닭장 그러면은 결과를 기억장. 결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과 어떻게 돼요? 7개였는데 어문 변동의 결과 탈락했죠? 리얼이 탈락을 하고 6개. 맨입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니은 첨가. 그치? 요 상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어문 변동의 결과 어떻게 돼야 니은이 첨가됨을 해가지고 6. 쥐덧. 몇 개? 몇 개냐고? 6개? 6개? 5개? 아, 왜 그래? 제 위는 이중몸이 아니고 뭐야, 위는? 왜나 위는 이중몸이 아니고 단몸이잖아요, 단몸. 그러니까 위는 뭐요? 단몸 하나. 위나 외는. 와는 몇 개요? 반몸 오하고 그 다음에
아이게라. 그죠? 두 개 이중몸이니까. 이거는 외나 위는 단몸이죠, 단몸. 그럼 몇 개? 5개. 값어치는 탈락을 하고 결과 어떻게 되죠, 값어치? 그럼 몇 개? 6개. 웅덩이는 그대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6. 그죠? 저렇게 물으니까 지 틀리는 거지. 저 옛날에는 무식하게 이렇게도 물었다고. 그죠? 그러면은 발음 적어야 돼요. 깨고 요거는 그대로지. 깨고 하나 둘. 단몸이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날아갔다나. 날아갔다. 그지? 발음을 다져야 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 13개. 다 그러면은 이제 어문 체계를 국어의 어문 체계 먼저 제시했죠. 국어의 어문 체계 자음점은 몇 개? 19개. 모음은 전부 21개. 그럼 우리 자음점은 몇 개 쓰는 거야? 40개 쓰는 거예요. 40개. 자, 그런데 모음만 해도 단모음 10개. 내가 기본 시간에도 강조했잖아요. 단모음 10개. 단모음 뭐네요? 유일할게. 그죠? 외나 위도 어떻게 해요? 단모음입니다. 근데 이게 단모음인데 실제 단모음 발음은 안 되죠. 단모음으로 분류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뭐가 결합한 거예요? 이 반모음이 결합한 거예요.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해가지고 뭐가 돼? 그죠? 즉 여기 있는 것들은 이선 냉모음 이거 오나 우가 들어가죠. 요거 하나가 어떻게 돼요? 이가 후행하는 거야. 그지? 반모음 이가 뒤에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반모음이 전부 어디에 와 있어요? 혹시 반모음이 전부 어디 와 있네? 앞에 와 있죠? 그죠? 그 반모음이 뒤에 오는 거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 어이 하나밖에. 자, 먼저 저렇게 제 개수부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음 체계 그 다음에 모음 체계를 지금 따질 걸. 자음이란 정의했죠. 자음이란 그게 어떻게 정의했네. 자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입안의 어떤 자리가 완전히 막히거나 좁혀지거나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 이게 중요하게 돼.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다가 입안에서 아마 장애를 딱 받고 그럼 모음은 밑에 정의 어떻게 해? 모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입안이나 모관이나 입안에 특별한 장애를 받죠. 요거죠.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폐에서 이제 소리가 나려면 폐에서 이제 공기가 빠져나와 성대를 거쳐 나오는데 지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고 한번 팍 막혀버리죠. 소리가 엉켜버립니다. 장애를 받지 않으면 길게 끌려가겠지. 그지? 거기에서 이제 나누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이제 울림소리 그 다음에 안 울림소리 나눈다고.
그게 원칙이죠. 모음은 이제 장애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나 장애가 없으니까 쭉 끌려가는 소리 길이 길어요. 모음은 전부 울림 소리의 성질이에요. 자음은 원칙, 자음은 안 울림 소리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자음 중에도 있어야 돼. 자음 중에도 지 울림 소리 성질을 가진 게 있죠. 그게 뭐하고 비음하고 그 다음에 유음이 그죠? 그 비음에 해당되는 게 뭐? 유음에 해당되는 것이 그죠? 꽃기기라 그랬죠. 시 나라 마음 네 개 꽃기기라 그랬잖아요. 나라 마음 저 네 개는 자음인데도 어떻게 자음인데도 울림 소리의 성질을 가진 걸. 그 다음에 어문 변동 따질 때 앞에 있는 말이 울림 소리다 안 울림 소리다 거기에 따라 어문 변동이 결정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그 자음을 이제 뭐요? 지 나누는 기준 두 개입니다. 시 소리 나는 위치죠. 또요. 소리 나는 방법이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나눠 볼 수 있어요. 좋은 위치에 따라서 좋은 방법에 따라서 도표를 그려서 저 도표는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첫 시간에 그렇게 암기를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험 칠 때까지도 지금 말 안 듣고 말이야. 시험장에서는 저거 그려가지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수능에도 보면은 이제 이 표를 그대로 주고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준단 말이에요. 문제 나올 때. 딱 그려야 돼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바다 가자 서해 그치? 마누라야 그치? 알아서 암기해서 그려요. 그래서 나눠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럼 다 그러셨죠? 위치에 따라서 뭐야 이거는 입술 소리 그죠? 이거는 혀끝 소리 요거는 경국에 요거는 영국에 요거는 목청 소리 그죠? 그 다음에 파열음이 있고 그 다음에 파찰음이 있고 마찰음이 있고 그치? 여기까지 나눠 가지고 또 뭐라 안 울림 소리지? 울림 소리에 해당되는 게 뭐 비음하고 그 다음에 네 개 유음하고 그죠? 그려 그 중에 파열음 파찰음에서는 예사 소리 되인 소리 거센 소리 세 가지 소리의 대립을 가지고 있다. 그치? 그죠? 마찰음에서는 삼지식이 안 되죠. 대인 소리 있는데 거센 소리 없어요. 그죠? 어디에서만 그래? 파열음하고 파찰음에서만 예사 소리, 되인 소리, 거센 소리, 세 가지 소리의 대립을 이걸 어떤 용어를 썼네? 삼지적 상관속이다. 그치? 삼중 체계를 보인다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은 삼지적 상관속이고 그러면 어떻게 예사 소리보다는 되인 소리보다는 거센 소리가 어감이 더 강합니다. 딱 그려야 돼요. 그려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음이죠. 모음은 앞에 특별한 장애를 받지 않고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장애를 받지 않고 그 몸에도 이제 단몸이 있고 또 이중몸이 있다. 그지? 단몸이라는 것은 몸을 입안에서 딱 발음할 때 딱 한 군데 위치에서 나니까요. 단몸은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 아, 오, 우. 근데 이중몸은 단몸에 반몸이 하나 더 결합된 거예요. 몸 두 개를 발음해야 되니까 이중몸은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이 움직여요. 와, 워, 그지? 그러니까 단몸에 뭐가 결합해서 반몸이 결합해서 결국은 이중몸이 되는 걸. 그 중에 대부분이 이 선행모음인데, 그죠? 이 후행모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요? 우리 이가 뒤에 있는 거, 이 후행, 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 자음자, 그 중에 제 모음 체계를 이제 도표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그려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려서 자 어떻게 외래네? 키위. 아이 잘못됐네 이게. 여기 뭐 애가 키위 제외해. 그러면 다음 건붕어 좋아. 그지? 이제 중3 때 나와요, 저거. 중3 학생들, 우리 딸내미한테 저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렇게 그리더라고. 다 저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나눴죠. 혀의 앞에서 전설모음, 그 다음에 후설모음, 혀의 위치, 평순이다, 원순, 뭐야, 평순 입술이. 평평해, 원순 입술이 동그래져요, 입술 모양. 그 다음에 고모음, 중모음, 혀의 높이, 그런데 뭐야, 이거는? 혀의 높이 어떻게 이거는 개구도라 그러지. 개구도는 입을 벌리는 정도. 입을 어떻게 벌려야 돼요? 위에 있을 때는 입을 발음을 해봐요. 이, 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따가 턱이 입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크게 벌어집니다. 이게 작게 벌어졌다가 뒤에 가면 어떻게 이거는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되죠. 이거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 이거는 입을 작게 벌려야 되고 그죠? 그거를 개구도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뭐 저거까지는 물은 적은 없지만 수능에는 또 저런 거를 입을 벌리는 정도, 입을 작게 벌리고 크게 벌리고 그거를 또 따지니까 저기까지 기회가 왔어요. 자, 뭐 세세하게 많은데 내가 다 추렸습니다. 다 추리고 필요 없어 이제. 옛날 뭐 단순 암기 물을 때 뭐 봐야 될 때 뭐 있는데 이제 다 추려가지고 딱 그거 자음체계, 모음체계 딱 추려가지고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요거만. 예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부 6번에. 요게 예전 지방직 문제입니다. 지방직, 조음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마찰하여 나는 소리. 공기가 마찰하여 나는 소리 뭔데요? 공기가 마찰하여 나는 소리. 그게 뭐? 마찰음이지 뭐. 그죠? 그 마찰음에 해당되는 게 뭐였네? 마찰음에 해당되는 것이 시오, 쌍시오, 그 다음에 히읗. 그죠? 그 도표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마찰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 1번은 개나리 없어요. 그죠? 자, 하얗다 뭐가 있네? 히읗 있잖아요. 고사리 시옷 있잖아요. 싸우다 쌍시옷 있잖아요. 요 문제죠? 저 문제 나왔을 때 반 이상이 틀렸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단순히 저렇게 안 물었었는데. 그 다음에 디귿, 쌍디귿, 티겠지? 티엇에 대한 자질이죠. 자,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 뭐예요? 그렇지, 비염. 비염은 뭐가 있었네? 틀려줘. 그러면은 조음기관의 어떤 부분이 장애를 받으면 나는 소리. 장애를 받으면 뭔데요? 그렇지, 자음. 저거 자음이잖아요. 그럼 맞죠? 혀의 앞부분이 딱딱한 입성이 나는 소리. 그렇지, 딱딱한 입천장. 경국에. 그렇지, 경국에면 뭐가 있네? 경국에는 치어. 이게 경국이잖아. 소리 낼 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마찰이 나는 소리. 뭐네? 마찰음이죠. 마찰은 뭐가 있었네? 시오, 쌍시오, 티오. 폐에서 나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자리를 터트리면서 파열음. 그치? 그러면 디귿은 어디에 해당된대? 디귿은 어디에 해당돼요? 파열음에, 그죠? 그 도표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치? 파열음. 디귿, 쌍디귿, 파열음입니다. 그럼 맞는 거는 니은하고 미음이, 그죠? 예전 문제가 이런 문제였다. 저런 문제가 이제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뭐요? 해석은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평음, 경음, 유기음. 공무원 시험이 특징이 용어를 저리 쓰니까 또 모르지. 앞에는 우리 어떤 말 썼네? 평음, 예사소리, 경음, 되인소리. 그러면 안 돼, 유기음은. 거센소리, 그치? 예사소리, 되인소리, 뭐, 유기음은 뭐예요? 거센소리, 그치? 또는 격음이라 그러게 돼요. 용어를 막 섞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음, 경음, 유기음, 삼중 체계를 보이는 것은 파열음하고 어디에서? 마찰음이 아니고 파열음하고 파찰음에서만 그렇지. 요렇게 선지로 해석해내야 돼요. 한국어의 단모음에는 에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왜나, 위도 포함되죠. 요 네 개는, 저 네 개는 중세국어에서는 이중모음이었어요. 현대국어에 오니까 뭐가 된 거라? 단모음이 된 거야. 꼭 끼게 돼요. 세종이 모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대? 천지인의 삼재를 본떠서 거리라 그랬죠. 기본자 먼저 만들어요. 기본자 먼저 만들어요. 하늘은 둥글다 아래야. 땅은 평평하다. 지평선의 모양. 하늘과 땅 중간에 선의 사람의 형태. 이 몸이죠. 세 개.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하늘과 사람이 어울려. 요렇게 그럼 뭐가 돼요? 요렇게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죠? 그래서 서로 어울려서 초출자 처음 나왔습니다. 그게 아고 오고 그죠? 자, 두 번씩 그러면 어떻게 돼? 이중모음이 돼. 자, 그게 제출자 거리라 그랬죠? 그게 야, 요, 그 다음에 요, 휴. 그죠? 요 배열이 중요하다 그랬지? 요거는 전부 이렇게 배열해서 위에 하늘, 요거는 땅. 그래서 위에 거는 전부 뭐야? 하늘, 양성모음이에요. 밑에는 음성모음이에요. 이는 중성모음인데 취급할 때 이 중성모음은 음성모음으로 취급합니다. 두 개를 나눠놨다라는 것은 뭐야? 소리 성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니까 한 낱말 안에서 모음을 어울려 사용할 때는 같은 성질의 모음을 어울려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게 하라. 그게 뭐야? 모음조화지.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모음조화 요거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저거 기억하고 온 김에 이제 여기서 또 기억할 게 뭐냐?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단모음이에요. 15세기 단모음 몇 개냐면 7개. 현대국어식은 몇 개냐? 단모음 몇 개랬어요? 10개. 자, 그러면 7개였는데 10개. 그러면은 몇 개가 더 보태진 거? 3개. 그런데 3개가 아니고 뭐야? 이딴 게 하나 없어졌죠? 그럼 몇 개가? 4개가. 그 4개가 뭐야? 애하고 애 요거야. 요게 먼저 18세기 오면 요게 먼저 단모음 됩니다. 현대국어에 와서 또 모두 단모음아 외나 위를 단모음으로 처리를 했어요. 요 4개도 그러니까 단모음에 포함된다. 꼭 이해를 해서 저 그려가지고 요거는 그려서 그 다음에 지어, 치어, 치엇을 발음할 쌍지엇을 발음할 때 파열음이 되게 확인됩니다. 왜요? 요걸 뭐라 했네? 파찰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파열음하고 그 다음에 마찰음의 성질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파찰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할 때 파열음의 특성도 있고 또요 마찰음의 특성도. 그래서 파찰음이에요. 그 다음에 야와 워에서 확인되는 반모음. 야는 뭐 야는 반모음 이각이라고 한 거잖아요. 워는요 반모음 우각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요게 뭐야? 반모음이. 요게 그죠? 거기서 확인되는 반모음은 J. J라 그래, Y라 그래. 또 W. 반모음이. 그러니까 야나 워는 모음의 개수를 물으면 하나가 아니고 2개 그래야 된다고. 자, 그 업문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자음 체계, 모음 체계를 완벽하게 그려야 되니까 어려워요. 자, 9번처럼 저 어떻게 하나의 어문이 가진 조음이체의 특성을 플러스를 하고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마이너스로. T여선 그러면은 자 T여선 치조음인데 용어 또 쓰니까 그렇죠. 치조음 나오니까 또 당황하죠. 입술 소리 다른 말로 뭐라 했네? 양순어입니다 그랬다. 입술 소리 그러게 또 양순어입니다 그랬다. 혀끝 소리 또 뭐라 했네? 치조음이다. 또 하나 더 썼죠. 혀끝 소리 또 치조음 또 잇몸 소리라고. 그 혀끝이 어디에 닿는 거예요?
윗 잇몸에 닿는 거야. 잇몸 소리.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때 혀끝 소리 나오기도 하지만 또 뭐로 나와? 치조음 또 잇몸 소리. 그러면 당황한다. 경국에는 다른 말로 말했네. 센 입천장. 영국에는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뭐야 다른 말로? 후어입니다. 목구멍 우자를. 그래서 저렇게 다른 말을 쓰니까 그죠? 자 그러면 티어선 치좀 혀끝 소리. 양수는 뭐야 양수는? 입술 소리 아니죠 마이너스. 경국에 아니죠 마이너스. 영국에 아니죠 마이너스. 그러면 가로는 경국에 뭐야 경국에? 치읓 이게 경국이잖아요. 경국에 그러면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후엄 히읗 없으니까 마이너스 맞죠? 자 미비 나와도 이렇게 나올 거단 말이야. 나올 게 이렇게 미비 경국에 치읓선 없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후엄 히읗은 없으니까 마이너스죠. 양수는 부고 양수는 미음 비읍 있으니까 뭐야? 피읍. 플러스 맞죠? 자 치점 뭐야 치점? 혀끝 소리. 혀끝 소리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가 후엄은 히읗 있죠? 그러니까 뭔데? 플러스죠. 영국에 기역 있잖아요. 영국에 기역. 그러니까 어떻게? 플러스죠. 그죠? 맞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암기에서 풀어라 이런 말이고, 이게 이제 내년 시험에 나오면은 뭐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줄 거예요. 자음책에 도표를 주겠죠. 그러니까 안에 해석하라는 거니까 자료 해석이니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자음책에 표를 아마 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풀게 만들겠지. 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문이 나타나는 것. 즉 여린 입천장, 뭘 여린 입천장? 연국에, 그러니까 뭔데요? 기역, 키역 있잖아요. 그죠?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뭐요? 파열음. 파열음 뭐냐? 기역. 그죠? 예사소리. 그 중에 예사소리 뭐네요? 기역이지. 기역 들어간 게 뭐야? 기역 들어있는 게 1번이잖아요. 자, 11번 양수음에 설명. 양수음 입술 소리. 양수음에는 미음, 비읍, 피읍이 있다. 맞죠? 양수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골고루 발달되어 파열음과 마찰음이 양수음하고 파열음, 파찰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파열음, 파찰음이 파열음하고 마찰음이 그 파찰음이죠. 양수음에는 파열음이 있는데 뭐는 없어요? 파찰음은 없잖아요. 미음은 비음이지 양수음이 아니다. 비음이고 그 다음에요.
양순음이죠. 그죠? 양순은 발음 과정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는 공통점이 맞죠? 자, 다음 중 이중모음이 아닌 것은 이중모음 아닌 것은 뭐라 돼 얘는? 얘는 단모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13번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모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에 둔 상태로 뭔데 그러면은 고모음이죠.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뭐요? 평수모음이죠. 이걸 조금 벌려야 돼요. 개구도에서 입을 조금 벌려야 돼요. 입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상태로 그러면 돼요. 이것도 고모음이죠. 고모음이고 이게 부분을 앞쪽에 그러니까 뭔데 앞쪽에 전설모음이죠. 그 전설모음이고 고모음이고 평수모음인 것은 고모음이면서 그 다음에 또요 평순이면서 또요 전설인 것은 뭔데 이 모음이잖아요. 그죠? 그걸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자음체계 모음체계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됐어.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인데 이 소리의 길이를 하나 따질 게 있어가지고 그 소리의 길이 이거는 좀 쉬었다 합시다.